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예정대로 오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읽는 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재명 의원은 조금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흥분한 목소리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 이재명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당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 이제 친문들은 숙청되고 친명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공천 학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공천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이 대목에서 그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걸 왜 포기하냐? 내가 대표인데, 이런 취지의 격앙된 반응. 자, 오늘 이재명의 당대표 출마 선언은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연이어 패배한 정당으로서 지금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준 그런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적 상황만 그대로 냉정하게 분석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기에 상당히 낮습니다. 좀 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야당이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말 인물이 없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대표를 출마한다는 97그룹, 뭐 박용진, 뭐 강훈식 등등 급이 좀 딸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예정된 대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내가 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물론 본인들은 이런 발언들을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아주 난파선 같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인지라 2년 뒤 총선 필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내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총선에서 그만큼 국민의힘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총선 때까지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 이 개딸들, 뭐 개혁의 딸, 뭐 아무튼 참 표현이 품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딸들의 연호 속에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대권 재도전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말도 또 바뀔지 모릅니다. 저도 조금밖에 안 졌다. 0.73%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대선 패배한 사람이 또 당대표에 몇 달 만에 나오는 이 얼굴 두꺼움, 호환무치함이 그때라고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재명의 핵심 이슈는 총선에서 못 이기면 나 이제 대선도 포기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한다. 마치 이것 때문에 희생하는 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지지층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참 가소롭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인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다.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당대표 출마했습니다. 자신의 당대표 도전이 차기 총선 공천권 장악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명계의 의심을 의식한 듯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를 하겠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공천학살설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더 조심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때 아주 묘한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취재진이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포기할 생각도 있느냐 이렇게 묻자 갑자기 그걸 누가 합니까? 그것을 당에 훌륭한 공천 시스템이 있으니 이것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그걸 왜 뺏겨? 그거 아니면 내가 왜 나와? 이런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굿하듯 하고 있다. 조용히 진실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꽹가리치고 온 동네에 소문내는 게 주목적인 듯하다. 그게 굿하는 무당인지 수사는 금경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 참 이 자들은 몇 년 전 일을 이렇게 잊어버립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말 생방송 중계하듯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포성줄에 묶인 모습이 중계되고 아무튼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테 했던 그 많은 의혹제기, 무책임한 의혹제기들은 잊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냐. 3년 6개월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취소된 것을 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닙니다.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이런 거는 새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이재명 의원의 오늘 당대표 출마 회견을 보면 민주당은 정말 참 수준 낮은 정당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라는 게 국민들을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